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이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나서는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이른 시각 대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과 음료수를 단돈 1,000원에 먹기 위해서입니다. 김밥 200인분이 준비됐지만 30분도 채 되지 않아 동일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요즘 1,000원으로 편의점에서도 사기 힘든데 이렇게 학교에서 해주셔서 좀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 학교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청주대학교가 학생들의 아침밥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입니다. 현재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중원대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번 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는 충북대와 청주대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밥 한 그릇에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을 담을 수 있다면 학생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국가 사업에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참여하고 싶지만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합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과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방식. 한 끼당 5,000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하려면 학교에서 3,000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등록금 동결에 학생 수는 줄고 있어 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1,000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차액을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적 여력이 있지 않은 작은 규모 대학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대학은 참여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습니다. 친일파 발언과 산불 중 술자리 참석, AI 영재고 입지가 아직 미정 상태라고 한 발언 등 각종 구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무라인 책임론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친일파 발언도 김영환 지사가 즐겨 사용하던 SNS에서 촉발됐습니다.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한 발언을 맹비난한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고소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입장을 바꾸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천 산불 중 술자리 논란과 관련한 어설픈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김 지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SNS에 올라온 사진에는 얼굴이 붉어진 김 지사가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근 음성군 순방 자리에서는 AI 바이오 영재고의 입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안팎에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사실상 오송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과 음성 주민들도 희망 고문, 주민 달래기용 멘트라며 지사 면담 요청과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음성 순방 때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회피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면담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들어보자. 김 지사가 이딴 구설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무라인의 책임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치 인생 대부분을 보낸 데다 지자체 행정 경험이 전무해 약점을 보완할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의회나 다른 공조직 그리고 도민들과의 어떤 협력과 소통의 가구 역할을 해야 되고 민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을 민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이 전혀 없는 게 문제다. 김 지사는 전날 제천 산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기자회견 일정도 당일 오전 갑자기 취소해 즉흥적 스타일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당초 예산보다 3,431억 원, 5.2% 증가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7조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오송 바이오 산단 조성 등 경제 부분 570억 원, 관광 르네상스 실현 등 문화체육 관광 부분에 33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미호강 통합 물관리 개선 등 환경 부분에 164억 원,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 등 복지 부분 163억 원 등으로 이번 추경안은 오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충북교육청은 1,173억 원 증액된 1회 추경 예산안 3조 8,445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증액 예산은 내곡 3초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신증설 등에 391억 원, 체육시설과 급식시설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319억 원, 학교 현장 지원에 137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학생 진단평가 등 윤건영 교육감 공약 예산이 362억 원 포함됐습니다. 충북에서만 한 해 수백 곳의 과수농가가 나무가 타들어가는 듯한 과수화상병으로 생업을 잃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백약이 무효인 과수화상병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키워온 사과나무 2천여 그루가 뿌리채 뽑힙니다.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과수 화상병의 확산으로 불과 2주 만에 20여 헥타르의 도내 과수 농장이 매몰 처분됐습니다. 공들여서 심은 건데 꼭 자식 보내는 거랑 똑같죠. 이 상태가 어제 영적으로 공황 상태가 와요. 지난 5년간 충북은 사과와 배 등 560헥타르의 재배 면적에서 1,300억 원 규모의 과수 화상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천여 곳의 피해 농가들은 최고 3년간 과일 재배를 하지 못해 생업을 잃었습니다. 치료제도 아직 없습니다. 자원을 거의 폐원해야 될 정도로 다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또다시 발병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농민들한테 가장 위협적인 병이죠. 과수 개화기를 맞아 자칫 과수 화상병 예방약제 살포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도내 90곳에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올해 이를 연결하는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4시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각 농장마다 방제 적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개화기 꽃감염 위험 시기에 예방 약제를 살포한 결과 기존의 방법보다 방제 효과가 16%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문자 알림으로 전송된 지정 일자를 전후해 2차례 방제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3개층 높이를 급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지난 한 해 엘리베이터 잔고장 신고가 30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겪은 입주민들은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것조차 무섭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보 현장 이태영 기자입니다. 13층에 멈춰선 엘리베이터. 여기서 내려야 하는 김은경 씨는 층수를 착각해 열린 버튼 대신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지 않으려고 중간층 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8층에 멈춰서더니 순식간에 5층을 가리키며 급하강합니다. 충격으로 주변에는 먼지가 일고 두 여성은 주저앉습니다. 충격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쾅 했을 때 언니는 옆으로 넘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손잡이도 안 잡고 있었는데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했는데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서 구조되기까지 13분. 두 여성은 당시 두려움으로 이제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을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건을 겪었을 때도 제가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5층에서 멈췄을 때도 저는 이게 또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전바를 잡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건 업체 측 대응입니다. 수리업체는 아파트에 보낸 소견서를 통해 승객의 움직임 때문에 충격이 발생해 갇힘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락 여부나 원인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사고 이후 실시한 점검에서 해당 엘리베이터는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24대의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해에만 341건의 엘리베이터 잔고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입주민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오작동 원인에 대한 신속하고도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 예고글이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게시글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한 중도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권총 사진과 함께 대통령을 해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승호 총장 임용에 반발하며 오경나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충청대 교수협의회가 오 이사장에 대해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 질의 내용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았을 때 사임하지 않은 이유와 벌금으로 인한 국고 지원 손실 발생에 대한 책임, 교직원 보수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 등 6개 사항입니다. 교수협은 오경나 이사장이 충청대의 가치를 산산조각내고 독선으로 대학을 운영했다며 진정한 사죄와 함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학 농구리그의 열기가 프로농구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건국대학교 농구부 이야기인데요. 농구 애니메이션 주인공 강백호를 연상하게 하는 선수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2023 대학 농구리그 건국대학교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 충주 글로컬 캠퍼스의 체육관이 관중으로 꽉 찼고 함성과 응원 열기가 프로농구를 방불케 합니다. 인기를 주도한 건 바로 빨간머리 건국대 최승빈. 제주도 동계훈련 가서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슬램덩크 그때 강백호가 엄청 멋있어가지고 따라했던 걸로 따라했습니다. 슬램덩크의 강백호를 따라하면서 대학 농구판에 잘생기고 실력 좋은 선수가 있다고 입소문이 난 겁니다. 일단 최승빈 선수님이 그 머리한 이유가 제일 큰데 그것 때문에 보러 온 사람들이 약간 농구 다들 잘하고 재밌어서 빠진 것 같아요.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2m 3cm의 장신 센터 프레디 무티바도 관중몰이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매경기 더블더블을 기록한 프레디는 이날 동국대와의 경기에서도 22득점 21리바운드로 대학 농구의 골밑을 폭격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 화이팅 진짜 많이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우와 조한이 등 발빠른 선수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반전에만 15점을 넣은 박상우는 연이은 3점 슛으로 관중석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제 플레이도 생각을 하지만 저희 팀원들 하나하나 벤치 멤버들까지 다 챙겨가면서 저희 팀이 쓰러지지 않고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올 시즌 비교적 어려운 조편성으로 전반기를 아쉽게 마친 건국대는 팬 응원에 힘입어 후반기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되는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신 성적 산출은 전년과 동일하게 2학년 교과 성적 40%와 3학년 교과 성적 60%를 반영하고 봉사활동 시간은 5시간 반 반영합니다. 평준화 지역은 청주의 경우 7개 학교, 충주는 4개 학교,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읍 2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연성정밀화학,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2곳과 2,7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유일 고활성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 연성정밀화학은 오는 2028년까지 음성군에 공장을 신설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충북산업보건센터를 오는 2026년까지 청주시 밀레니엄타운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출범 후 10개월간 달성한 투자 유치 금액은 30조 955억 원으로 이는 김 지사의 60조 원 투자 유치 공약의 절반 수준입니다.
청주시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 독서 진흥 행사를 개최합니다. 청주시는 경계 없이 비추는 문화예빛 도서관을 공식 주제로 권역별 16개 도서관에서 작가 추천 강연과 전시 등 119개 행사를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오늘 청주시립도서관과 오창 호수도서관에서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가 육상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선수단은 체육회 전임 지도자로 활동했던 민수경 감독과 김태훈 등 선수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육상팀은 수영과 역도, 탁구에 이은 충북의 4번째 장애인 실업팀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경찰이 추돌을 유도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단속 활동 중이던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승용차 바퀴 부분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앞질러 추돌을 유도해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차량용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경찰의 재치 있는 대응으로 차량은 일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